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표현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서로의 진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겠지요.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지나간 세월을 넘기는 남녀 간의 은밀하고 미지근한 사랑 얘기. 프랑스 대표 단편 작가 기드 모파상의 숨어있는 단편 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등장인물입니다. 사발, 62세 독신 남자. 쌍드르, 사발의 친구. 쌍드르 부인, 쌍드르의 아내.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사발 씨는 인생을 돌아보며 지난 기억을 떠올리다가 쌍드르 부인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감정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후회를 들어보세요. 후회, 기드 모파상. 망뜨 지방에서 사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발 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가 내리고 있는 슬픈 가을날이다.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나뭇잎은 마치 굵은 빗방울인 것처럼 굵고 느릿느릿하게 빗속에서 떨어지고 있다. 사발 씨는 기분이 우울했다. 그는 벽난로에서 창문으로 그리고 창문에서 다시 벽난로 쪽으로 걸어왔다. 인생에는 우울한 날들이 있다. 이제 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벌써 62살이니 말이다. 그는 독신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노총각이다. 이대로 혼자서 헌신적인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는 외롭고 공허한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집을 그려보았다. 그리고는 중학교 시절, 여행의 기억들,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 그리고 아버지의 병과 죽음을 떠올렸다. 그 후에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파리로 돌아왔다. 젊은이와 늙은 부인은 아무런 욕심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아, 인생이란 얼마나 슬픈 것인가. 그는 세상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곧 죽을 차례다. 그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다. 지상에는 폴 사발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갈 테고 서로 사랑할 테고 즐겁게 웃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고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이 불변의 진리 밑에서 웃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만약 죽음이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희망이라도 바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인생에 채워진 것들이 더 있다면 좀 낫겠지만 낭만을 즐겼다든가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다든가 성공을 거두었다든가 이런저런 만족을 맛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62살이라는 나이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결혼할 수도 있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결혼할 기회가 없었던 걸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만드는 거 아니겠는가. 그는 무관심했다. 무관심은 그의 커다란 단점이었고 또한 큰 불행이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무관심 때문에 인생의 좋은 기회를 얼마나 놓치고 있는가. 이런 성격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몸을 움직이고 거동하고 말하고 어떤 문제를 연구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어떤 여자도 완전한 사랑의 기쁨으로 그의 품에서 잠든 적이 없었다. 그는 기다림의 감미로운 고통도, 꼭 잡은 손의 짜릿한 전율도, 승리에 도취된 황홀한 열정도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처음으로 입술과 입술이 만났을 때 네 개의 팔이 포옹을 하며 서로에게 미칠 듯이 불타오르며 두 존재를 지극히 행복한 하나의 존재로 만들 때 당신의 가슴은 얼마나 행복으로 벅차겠는가. 사발 씨는 실내복 차림으로 불에 발을 쬐며 앉아 있었다. 분명히 그의 인생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을 한 적이 있었다. 모든 일에 그랬듯이 은밀하고 고통스러우며 그리고 미지근하게 사랑을 했다. 그렇다. 그는 쌍드르 부인을 사랑했다. 그의 오랜 친구인 쌍드르의 아내였다. 아, 그녀가 미혼이었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에게 청혼했을 텐데. 그러나 그녀를 너무 늦게 만났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다. 어쨌든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를 다시 만날 때마다 느꼈던 감동, 그녀와 헤어지면서 느낀 슬픔, 그녀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보다는 훨씬 덜했다. 왜 그랬을까? 지난날의 그녀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여운 여자였던가. 금발머리에 곱슬머리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쌍드르는 그녀에게 필요한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58이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아, 지난날에 그녀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그녀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나는 그녀를 사랑했는데 왜 그녀는 사바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녀가 알아차리기라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만일 그가 사랑을 고백했더라면 그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사발은 그 밖에도 수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자기 일생을 회상하며 세세한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보려고 했었다. 그는 쌍드르 집에서 보낸 긴 저녁 시간을 떠올렸다. 그 당시 쌍드르 부인은 젊었고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했던 말들, 예전에 그녀가 지녔던 어조, 많은 의미를 지녔던 말없는 잔잔한 미소를 떠올렸다. 쌍드르가 군청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샌강을 따라 셋이 산책하던 일, 풀밭에 앉아 점심을 먹던 일을 회상했다. 그런데 문득 강가의 작은 숲속에서 그녀와 보낸 어느 오후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날 아침에 그들은 먹을 것을 바구니에 싸가지고 출발했다. 생기가 도는 그런 무르익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모든 것들이 향기를 내고 모두 행복해 보였다. 새들은 더 즐겁게 노래하고 더 빠르게 날갯짓을 했다. 강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 풀밭에서 그들은 점심을 먹었다. 강물은 태양빛으로 조는 듯했다. 공기는 따사로웠고 수액 냄새로 가득했다. 그들은 마음껏 공기를 마셨다.
아, 얼마나 화창한 날이었던가. 점심 식사 후 쌍드러는 벌렁 누워 잠이 들었다. 이렇게 달콤하게 자본 적은 처음이야. 그는 잠을 깨면서 그렇게 말했다. 쌍드르 부인은 사발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둘은 강변을 따라 거닐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웃으면서 말했다. 나 취했어요. 완전히 취했다고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느껴졌고 또 자기의 눈이 너무 담대하지 않은지 손이 떨려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이 탄로나지 않을까 불안해했다. 그녀는 커다란 풀과 수련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이렇게 물었다. 나를 사랑하나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그건 불만을 표시하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얼굴에 대고 말했다. 바보군요. 적어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 모든 일이 어제 일처럼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무슨 생각으로 바보군요. 적어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는 그녀가 다정하게 자신에게 몸을 기대던 일이 떠올랐다. 기울어진 나무 아래를 지날 때 그는 자기 뺨에 그녀의 귀가 닿는 걸 느꼈다. 그는 일부러 닿게 했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워서 얼른 그녀로부터 물러섰다. 돌아갈 시간 아닌가요? 라고 그가 말하자 그녀는 그에게 묘한 눈길을 던졌다. 분명히 그녀는 야릇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에 와서야 그때의 생각이 분명히 떠오르는 것이다. 좋도록 하세요. 피곤하시다면 가시죠. 제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지금쯤 쌍드르가 깰 거예요. 남편이 잠에서 깨었을까 걱정이시라면 그건 별 문제겠죠. 돌아가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의 팔에 더 이상 몸을 기대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오늘날까지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야 그는 전혀 모르고 있던 그 무엇을 갑자기 깨달은 것 같았다. 혹시 그런 거였나? 사발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30년 전으로 돌아가 쌍드르 부인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는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의 가슴속에 방금 들어온 의문이 그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가 느끼지도 못하고 짐작도 못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 행복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었다면, 그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외투를 걸쳤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62살이고 그녀는 58살이야. 그러니 지금 물어봐도 되는 거야. 그는 집을 나섰다. 쌍드러네 집은 길 맞은편, 거의 그의 집과 마주보는 곳에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어린 하녀가 문을 열었다. 사발 씨,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무슨 사고라도 생겼나요? 사발 씨는 대답했다. 아니다, 얘야. 마님께 가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좀 뵙자고 전해라. 마님은 지금 겨울에 먹을 배잼을 만들고 계세요. 부엌 화덕에서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입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로 찾아왔다고 말씀드려라. 어린 하녀가 갔다. 사발 씨는 응접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큰 걸음으로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는 당황했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요리법을 물으러 온 것처럼 물어보려는 것이다. 이제 62살이니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이제는 볼은 포동포동하고 큰 소리로 웃는 살찐 뚱뚱한 여자였다. 그녀는 몸에서 손을 멀찍이 떨어뜨리고 설탕즙 때문에 끈적거리는 맨팔 위로 소매를 걷어올린 채 걸어왔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니지요? 아니요, 부인. 하지만 나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그 일이 내 마음을 몹시 괴롭히는 것을 묻고 싶소. 저에게 솔직히 대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솔직하니까요. 나는 처음 보던 날부터 당신을 사랑했소. 알고 있었소? 그녀는 옛날과 거의 같은 말투로 웃으며 대답했다. 바보 같으니. 난 첫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발은 떨기 시작했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녀는 물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가 대답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었죠? 그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녀는 더 크게 웃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배즙방울이 흘러내려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제가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내게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말해줘요. 분명히 말해주십시오. 쌍드르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풀밭에서 잠들었던 그날, 우리 둘이서 길 모퉁이까지 갔을 때 기억 나시겠지요? 그는 기다렸다.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요. 기억나지요. 그는 떨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그날 만약 제가 대답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여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이러니가 섞인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야 따라가서 몸을 맡겼겠죠. 굴복했겠죠. 그렇게 말하고는 잼을 만들던 부엌으로 사라졌다. 사발 씨는 무슨 커다란 재난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는 큰 걸음으로 곧장 앞만을 바라보며 빗속을 성큼성큼 걸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지 않고 강 쪽을 향해 무작정 내려갔다. 뚝에 이르자 오른쪽으로 돌아 뚝을 따라갔다.
그는 마치 무슨 본능에 쫓기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걸었다. 옷은 빗물에 흠뻑 젖었고 흐물흐물해진 모자는 넝마조각처럼 구겨져서 지붕처럼 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그래도 그는 앞으로 무작정 걸어갔다. 드디어 그들이 먼 옛날 점심을 먹었던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그는 벌거벗은 나무 아래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